메시는 어린 시절 지역 축구 코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4살 때부터 축구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된 건 할머니 덕분이었죠.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유소년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한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면서 빈자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메시의 손을 잡고 감독에게 찾아가 한 번만 대신 뛰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처음에 감독은 체구도 작고 어린 메시를 보고 거절했지만 강하게 어필하는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메시를 대타로 뛰게 하죠. 그런데 메시는 처음 뛰는 이 경기에서 연달아 골을 넣으며 엄청난 재능을 보입니다. 화들짝 놀란 감독은 메시의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 경기에 계속 보내라고 말하죠. 그렇게 그의 축구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시는 6살의 나이에 뉴에스 올드보이스 유스팀에 입단해 유망주로 각광받으며 경기에서 활약합니다. 아르헨티나 전설의 선수인 마라도나 등 유럽 빅클럽에서 뛰는 여러 선수들을 배출한 실력 있는 팀이었죠. 그런데 11살이 되던 나이에 메시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진단받은 것이었죠. 성인이 되어도 키가 150cm밖에 클 수 없다는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맙니다. 어릴 때부터 메시는 또래 친구들보다 왜소하고 키가 작았는데 그 때문이었죠. 축구를 하는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매달 $100의 비용을 내고 다리에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메시의 아버지는 철강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파트타임 청소부로 일했기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죠. 당시 메시가 속해 있던 유스팀은 메시의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아르헨티나가 국가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의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아들의 치료를 지속하려고 했지만 메시는 집안 사정을 알았기에 연습을 더 많이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하루에 10시간 이상 축구 연습에 몰두하죠. 그러던 어느 날 메시에게 꿈만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의 실력이 엄청나다는 소문을 듣고 세계적인 축구팀 FC 바르셀로나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이죠. 메시와 부모님은 협상을 위해 바르셀로나로 넘어갔고 당시 바르셀로나의 이사 카를레스 렉사은은 메시의 경기를 보자마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유망주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카를레스 렉사은은 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13세의 외국 유소년 선수와 계약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구단을 설득해야 했죠. 게다가 메시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구단 측에선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확답을 주지 않은 채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메시의 아버지는 결국 다른 팀을 알아보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이러다간 구단의 운명을 바꿀 유망주를 놓칠 수 있겠다고 다급해진 렉사흐는 그 자리에서 냅킨의 계약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2000년 12월 14일 구단 내 일부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카를레스 렉사흐는 리오넬 메시 선수를 영입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메시의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바르셀로나와 계약한 메시는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왔고 구단의 지원으로 4년간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메시는 맞벌이로 바빴던 부모님 대신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축구 선수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할머니 덕분이었으니 더욱더 애정이 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메시의 가족이 바르셀로나로 떠나기 전 돌아가시고 말았고 메시의 성공 과정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골을 넣을 때마다 양팔을 벌려 하늘을 가리키는데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는 세레머니라고 하죠.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들어와 천재성을 발휘하며 17살의 어린 나이에 1군으로 데뷔합니다. 이미 선수들 사이에서 진짜 잘하는 아르헨티나 꼬마라고 유명했다고 하죠. 1군에서 성인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해도 뛰어난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팀에는 레전드 선수 호나우지뉴가 있었는데 막내 메시를 극히 아끼며 멘토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메시의 첫 프로 데뷔골도 호나우지뉴의 어시스트로 탄생했죠. 호나우지뉴가 바르셀로나 팀을 떠날 때는 자신의 10번 에이스 번호를 메시에게 물려줬고 그의 뒤를 이은 메시가 최고의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메시는 총 778경기, 672골, 305어시스트, 그리고 35개의 우승 트로피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구단을 넘어 스페인 최상위 축구 리그인 라리가 역사상 최다 득점, 최다 도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레전드인 기록이었죠. 그때까지 축구의 황제라고 불리던 펠레의 최다 골 기록인 643골을 훌쩍 넘겼으니 정말 그저 신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그에게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으니 바로 월드컵 우승이었죠. 메시는 2006년 월드컵 첫 데뷔에서 독일에게 패하며 8강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2010 월드컵 독일과 악연이 있는지 8강에서 다시 한번 독일에게 패하고 말았고 4강 진출에 실패했죠. 2014 월드컵에서는 이를 갈고 나온 메시가 4골을 넣으며 골든볼을 수상했지만 결승전에서 또 독일을 만나 0대1로 패하면서 정말 아쉽게 우승의 기회를 놓치고 준우승을 합니다. 메시는
메시는 월드컵 준우승 다음에 남미 월드컵인 코파 아메리카에서 준우승, 그 다음해인 2016년 또 한 번의 경기에서 준우승을 하며 우승컵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실패를 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렸죠. 4번의 경기에서 연속으로 우승을 하지 못한 메시는 결국 눈물을 보였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할 선언을 합니다. Que ya está, para mí la selección ya se terminó. Ya está, la peleé mucho, lo intenté, ya son 4 finales, no pude ganarla, hice todo lo posible. Me duele más que, si haga más que ninguno un título con la selección y lamentablemente no se me. 메시가 은퇴를 선언하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메시에게 떠나지 말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광판에도 떠나지 말라는 문장을 띄우며 메시의 은퇴를 말렸죠. 마라도나와 대통령까지 메시를 붙잡으며 국가대표팀에 남아있어달라고 애원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메시에게 닿았는지 메시는 은퇴 선언 2달 이후 국가대표에 복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시 우승에 도전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메시는 복귀하자마자 한 골을 넣으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지만 혜성처럼 등장한 미친 실력의 신인 은바페의 등장으로 프랑스에게 패하며 16강에서부터 탈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메시는 20년 넘게 몸담고 있었던 바르셀로나 팀과 이별하게 되는데요. 메시는 구단에 남기를 원했지만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셀러리 캡 제한에 걸렸고 당시 바르셀로나는 현재 메시 연봉의 70%를 삭감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악화를 겪고 있었죠. 결국 메시는 눈물의 기자회견 끝에 바르셀로나와 이별을 고했고 34살의 나이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팀에 소속되어 맞이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메시는 7골 3도움이라는 미친 기록을 내며 드디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 선수로서 은퇴할 나이라고 말하는 35살의 나이에 역사에 없는 신기록을 내며 아르헨티나에 36년 만에 우승을 안겨준 것이었죠. 이렇게 선수로서 모든 꿈을 이뤘던 메시는 2024년 코파 아메리카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 퇴장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이며 그가 매 순간 얼마나 축구에 진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메시는 축구뿐만 아니라 사랑에도 굉장히 진심인데요. 그는 5살 때 처음 만난 첫사랑과 9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순정남이죠. 메시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당시 절친의 사촌동생이었던 안토넬라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언젠가 안토넬라와 결혼할 것이라고 노트에 적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시가 13살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나게 되면서 그녀와도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축구 선수로서 활약하며 살아가던 중 안토넬라의 절친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소식을 들은 메시는 바로 조국인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그녀를 위로했죠. 이 일을 계기로 안토넬라도 메시를 좋아하게 되었고 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안토넬라는 바르셀로나로 가 메시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죠. 2012년 첫째 아들 티아고, 2015년 둘째 아들 마테오가 태어난 후 2017년 고향 로사리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과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세기의 결혼식으로 불리기도 했죠. 하객들의 선물 대신 자선단체 기부를 한 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메시는 8번의 발롱도르 수상, 월드컵 우승까지 이뤄내면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불리고 있지만 단 한 번의 사생활 논란 없이 항상 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안토넬라는 늘 월드컵 관중석을 지키며 그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죠. 메시가 잇따른 월드컵 패배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마다 그의 옆을 지켜주며 다시 경기를 뛸 수 있는 힘을 준 것도 안토넬라였습니다. 메시는 아들 바보로도 유명한데요. 장남 티아고가 태어난 지 5개월이었을 때 옆집 소음으로 계속 울음을 터뜨리자 메시는 한화 14억을 주고 옆집을 통째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의 왼쪽 종아리에는 아들의 이름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기도 하죠. 지금은 세 아들의 아빠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도 아이들 앞에서는 평범한 아빠이죠. 지금도 북중미 월드컵에서 활약하며 신이라 불리는 메시. 지금까지 일과 사랑 모두 진심인 메시의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